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드팩토를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전임상 결과가 나와서 급등을 했지만 그 다음에 폭락을 하면서 시세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됐어요. 자, 그런 양상인데, 자, 이거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승부주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매드팩토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중에 실시간 정보나 사인은 탈방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매드팩트 입장, 매드팩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탈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임상 결과가 나왔지만 제가 이 전임상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은 이미 드렸어요. 임상 단계가 지금 현재 전임상에서 임상 1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임상 결과가 좋은 것만 가지고 계속 급등은 어려운 거고, 자, 급등을 했다가 좀 둔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둔화가 될 수는 있지만 강력한 급락으로 전개가 된 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외인들의 매도, 프로그램 매도죠.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프로그램 매도가 결국은 외인 매도로 연결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여기 프로그램 매도 나와 있죠. 네, 48만 주. 프로그램 매도라는 게 주로 이제 비차익 매도가 대부분입니다. 비차익 매도는 그럼 왜 나왔을까? 매드팩토가 속한 바이오 바스켓을 매도를 하면서 매드팩토가 팔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바스켓을 팔아도 이 바스켓 안에 매드팩토가 있다고 한다면, 매드팩토에 어떤 매도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매드팩토 비중을 늘려서 바스켓을 팝니다. 똑같이 파는 게 아니에요, 비중이.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 이거죠. 여하튼 비차익 매도든 외인의 순수한 매도든 일단 이걸 팔고 다른 쪽, 그러니까 롱숏 전략이라고 그러죠. 시원찮은 거 숏 팔고 괜찮은 섹터로 사는 그런 매매가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매도 같은 경우도 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뭐 공매도 거래 금지가 한 이틀 동안 안 됐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것 때문에 또 크게 튀어오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공매도 금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매도 때문에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품매도 때문에 그렇다. 품매도는 결국 비차익 매도인데, 비차익이란 프로그램 매도를 이용해서 매드팩토를 매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때문에 내린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 매도. 여하튼 그것 때문에 내린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매드팩토는 사실 실적을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죠? 매출이 문제였던 매드팩토지만 매출액 1년 30억 미만의 사유는 최근에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나쁜 재료가 나올 거는 보진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실적이 아직 발표 안 된 상황에서 실적이 안 좋은, 아직까지 순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매드팩토를 누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실적 발표 타임이 지나면 이슈가 강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 그죠? 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다른 임상도 있고, 임상에 관련된 재료들은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 이런 건에 대한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된 뒤에 이슈가 좀 붙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주가로 보면은 급락은 조금은 이제 일단락 됐죠.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고 분차트상으로 약간 돌리는 맛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드팩토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그 탄력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결론을 좀 내는 게 낫지 않나. 강도를 일단 봐야 되겠다 이거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그걸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와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매드 팩토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소통을 하겠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매드 팩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예.
그렇게 우리가 대안을 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문자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승부주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는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자, 피로감 있는 이미 급등을 한 기술주 섹터를 배제한 섹터에서 제가 골랐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술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사실 적합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부가 더 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전체가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쪽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총은 1조에서 한 3조 정도, 1조에서 3조 정도의 종목입니다. 저가권 그 투기 목적의 그런 종목 일단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투기 아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주가는 1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고요. 과감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도 못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말씀 안 드리고요. 2달 정도를 한 50%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가능한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실적에 최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를테면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일단 뭐 가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은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5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종목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 순증하는 종목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려 그 35% 내지 70% 범위 내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죠. 최근에 두어 달간 흔들었다가 새롭게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2달간 물량 소화 이후에 새 영역을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월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죠? 4개월간의 준비 작업 이후에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선도주자. 그 섹터의 선도주자.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네. 초록색, 빨간색 보입니다. 근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볼 만해요.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종목은 아니고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새 판을 짜는 한국 증시의 최적합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네. 꼭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